지금 전 세계의 은 시장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규모인 상하이 선물 거래소가 갑자기 실물 은 인도를 막아버렸거든요. 표면적인 이유는 투기 억제였지만 실제 속사정은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래소 창고에 남아있는 A만 재고는 겨우 318톤인데 어떤 억만장자 트레이더가 무려 450톤 규모의 하락 베팅을 쌓아놓은 겁니다. 재고보다 훨씬 큰 공매도 포지션이죠. 중국 당국은 2022년 니켈 사태처럼 시장이 폭발할까 두려워 급하게 거래소 문을 걸어 잠갔고, 이 충격파가 지금 뉴욕과 런던을 거쳐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21년만 해도 이 거래소 창고에는 3,911톤의 은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18톤밖에 안 남았거든요. 5년 사이에 무려 88%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건 지난 10년을 통틀어서도 최악의 수치였죠. 거래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한의 재고는 있어야 하는데 그 바닥마저 뚫린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건 금 거래소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2020년에 5,280톤이던 금 재고가 지금은 450톤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91%가 사라진 거죠. 중국의 두 거대 귀금속 거래소에서 동시에 재고 고갈 사태가 터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우려 때문에 중국 상인들이 미리 물량을 빼돌렸을 수도 있고, 런던 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은을 재배치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유야 어쨌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시장의 안전판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재고는 텅텅 비었는데 투자자들은 오히려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중국 내 유일한 은 선물 펀드인 UBSS SDIC가 그 중심이었죠. 은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확신한 투자자들이 앞다퉈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그 결과 정말 기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펀드의 실제 가치는 100원인데 시장에서는 136원에 거래되는 겁니다. 36%나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들이는 거죠. 이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과열 조짐을 보자마자 캄을 빼들었습니다. 2월 28일 해당 펀드의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시켰거든요. 더 이상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런데 당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틀 뒤인 1월 31일 펀드만이 아니라 금과 원유 펀드까지 싸잡아 거래를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시장 전체에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거죠.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당국이 브레이크를 밟자 시장은 즉각 폭발했습니다. 거래 정지 조치 직후 은 가격은 단 하루 만에 30에서 40%나 곤두박질 쳤거든요. 1980년 이후 가장 극심한 변동성이었죠. 투자자들이 은을 사고 팔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막히자 공포가 번졌습니다. 패닉 셀링이 쏟아졌고, 이 충격은 중국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글로벌 은 가격 전체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상하이 거래소는 여기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M은 선물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을 연달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2월 2일 가격 제한폭을 15%로 확대하고 증거금을 17%로 인상했죠. 레버리지를 끼고 큰 베팅을 하던 투자자들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같은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입금해야 했거든요. 자금력이 부족한 세력들은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청산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당국이 의도적으로 투기 세력을 시장에서 쓸어내기 위해 설계한 시장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돈 없으면 나가라는 무언의 경고였던 거죠. 사흘이 지난 2월 5일 거래소는 다시 한번 칼을 휘둘렀습니다. 증거금을 이번엔 22%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17%에서 22%로 뛴 거죠. 레버리지를 끼고 적은 돈으로 큰 베팅을 하던 세력들에게는 숨통이 조여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래 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같은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추가 자금을 넣어야 했는데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거래소가 특정 연결 계좌 22개를 콕 찍어서 적발한 겁니다. 포지션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였죠. 이건 시장 전체를 향한 광역 규제가 아니었어요. 특정 거대 세력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핀셋 규제였습니다. 과열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 아래 당국은 개별 계좌 하나하나까지 들여다보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죠. 우리는 너희가 누군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국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선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한 명의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억만장자 트레이더 비안시밈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손인지 아시겠어요? 과거 금 투자로 무려 4조 원을 벌어들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M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중차익 선물을 통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숏 포지션을 쌀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450톤이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상하이 거래소 전체 M 재고가 318톤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 한 명이 거래소 전체 보유량보다 1.3배나 큰 베팅을 한 거죠.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월 30일은 가격이 폭락했을 때 비안시밍은 이 하락 베팅으로 약 7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엄청난 돈을 번 거죠. 하지만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달랐어요. 재고보다 그의 포지션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시장의 수급 균형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거 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2020년 마윈의 엔트 파이낸셜 상장이 중단됐던 사건이죠. 당시 마윈은 중국 정부의 금융 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그 결과 세기의 상장은 하루아침에 무산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낸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아무리 큰 손이라도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려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비안시밍의 경우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의 450톤 포지션은 거래소 재고 318톤을 초과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시스템적 리스크였습니다.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였던 겁니다. 당국이 증거금을 올리고 실물 인도를 차단한 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거대 투기 자본이 실물을 쓸어 담아 시장을 교란하는 걸 원천 봉쇄하려는 거였죠. 서방 국가들은 자유시장 원칙을 중시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시장의 안정과 통제가 최우선이거든요. 규제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사태는 중국 특유의 금융 규제 방식이 다시 한번 작동한 케이스였습니다. 상하이에서 문이 걸리자 돈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은을 살 수 없게 된 투자자들이 런던과 뉴욕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지금 상하이의 현물 은 가격이 서방 시장보다 온스당 10달러나 비싸게 형성돼 있거든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런 가격 차이는 금방 사라져야 합니다. 차익 거래를 노리는 트레이더들이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 팔면서 가격이 평준화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본 통제와 물류 제약 때문이죠. 돈과 물건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지 못하니까 가격 격차가 그대로 굳어버린 겁니다. 그 사이 글로벌 수급 불균형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뉴욕 COMEX 거래소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등록익은 재고가 27%나 줄어들면서 1억 온스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상하이에서 시작된 공급 압박이 이제 서방 거래소들의 재고까지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재고 고갈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비안시밍의 450톤 숏 포지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숏 스퀴즈 위험이죠. 숏 포지션이라는 게 뭐냐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베팅하고 미리 빌려서 판 거거든요. 나중에 싸게 사서 갚으면 차익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급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손실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라도 물량을 되사서 포지션을 정리해야 하죠. 문제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재고는 318톤밖에 없는데 450톤을 사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가격은 통제 불능 상태로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2022년 런던 금속 거래소의 니켈 사태입니다. 당시 중국의 칭산그룹이라는 회사가 거대한 숏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니켈 가격이 급등하자 숏 스퀴즈가 터진 겁니다. 가격이 단 이틀 만에 250%나 폭등했죠.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자 거래소는 아예 거래 자체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지금 이임은 시장 구조가 그때 니켈 시장과 똑같거든요. 450톤 베팅과 318톤 재고라는 불균형 자체가 시한폭탄입니다. 만약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면 비안시밍뿐만 아니라 다른 포지션 투자자들까지 연쇄적으로 청산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제 시장의 눈은 3월로 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3월은 예문 인도량이 가장 많은 달이거든요. 뉴욕 COMEX 거래소의 3월 섬기물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계약의 미결제 약정 규모를 보면 약 4억 2,900만 온스에 달해요. 거래소 재고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숫자죠. 물론 통상적으로는 실물 인도 비율이 5%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현금 결제로 끝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상하이에서 실물을 못 받게 된 투자자들이 뉴욕으로 몰려들어 실물 인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실물 인도 비율이 평소보다 조금만 높아져도 시장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COMEX가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3월 초는 여러 변수가 한꺼번에 터지는 시점입니다. 비안시밍이 자신의 포지션을 청산할지 말지, 실물 인도 요구가 얼마나 쏟아질지,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이 시장의 최대 고비가 될 겁니다.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박판입니다. 투자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변동성이 극심하거든요. 1년 사이에 147%나 올랐다가 며칠 만에 35%씩 폭락하는 걸 어떻게 투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베팅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근본적으로 폐임은 시장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금이나 원유 같은 대형 시장에 비하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조금만 돈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도 가격이 요동치는 거죠. 구조적으로 변동성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도 완전히 갈리고 있어요. JP모건은 애는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반면 시티그룹은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둘 다 세계 최고 수준의 분석팀을 갖춘 은행인데 전망이 정반대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종이, 은 거래입니다. 런던 LBMA 시장만 봐도 하루 거래량이 유통 가능한 실물 재고 전체와 맞먹을 정도거든요. 실제 은은 움직이지 않는데 종이 계약만 미친 듯이 회전하는 겁니다. 상하이, 뉴욕, 런던 세 거래소가 서로 완충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예요. 한 곳에서 부족 사태가 터지면 다른 곳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일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상하이 거래소가 춘절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에는 비산업용 실물 인도 제한이 정식으로 시행되죠. 가장 중요한 건 3월 초 선물 만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은 시장은 분명 강세 요인이 있어요. 4년 연속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고 태양광 산업의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의 단기 변동성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비안 시민이 자신의 포지션을 어떻게 처리할지, 서방 시장의 재고가 어떻게 변할지 이게 앞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게 진짜 실물 은인지 아니면 종이 계약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신중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